안녕하세요, 여러분.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약국에서 약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배워볼게요. 한국에서 약을 사는 상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하나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을 사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 가서 약을 사는 거예요.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사는 상황을 살펴볼게요. 이번 에피소드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그럼 시작할게요. 대화를 잘 들어보세요. 어서 오세요. 처방전 이쪽으로 제출해 주세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이수진님, 약 나왔습니다. 네. 여기 3일치 약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하루 3번 드시면 됩니다. 다 밥 먹고 먹으면 돼요? 위보호제는 속쓰림 방지해 주는 거니까 식전에 드시면 되고, 여기 알약들은 다 식후에 드시면 돼요. 비염약은 좀 졸릴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총 3,700원입니다. 비닐봉투에 담아드릴까요? 네. 여러분, 한국에서 약을 사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을 사는 방법, 그리고 처방전 없이 그냥 약국에서 필요한 약을 사는 거예요.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에 가면 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쓰인 대로 약을 지어줄 거예요. 그렇게 약사가 증상에 맞게 지어주는 약을 조제약 아니면 처방약이라고 해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조제해서 주는 약이에요. 그리고 처방전 없이 그냥 우리가 살 수 있는 약도 많이 있어요. 약국에 가면 이미 포장되어서 판매되는 약들이 있죠? 보통 감기약이나 해열제, 소화제, 두통약 같은 약들은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약들은 편의점에서도 팔고 있고요. 이런 약들은 일반 의약품이라고 해요. 보통 제조약이든 일반 의약품이든 어른들 약은 다 알약이에요. 가끔 기침약이나 위장약은 짜먹는 시럽으로 된 것도 있긴 한데 대부분은 다 알약이에요. 그리고 아직 어린 아이들 약은 가루약도 있고 물약도 있어요. 아이들은 아직 알약을 잘 못 삼키기 때문에 가루약으로 조제해서 줘요. 저희 아이도 감기에 걸리면 물약하고 가루약으로 약을 지어줘서 물약에 가루약을 타서 먹여요. 약사는 손님에게 약을 줄 때 약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건 약사의 의무라서 꼭 해줘야 하는 거예요. 무슨 약인지,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또 어떻게 보관해야 하는지, 부작용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약사가 설명해줘요. 특히 약을 어떻게 먹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니까 약을 받을 때 잘 들으면 좋아요. 약을 먹는 것을 복용하다 아니면 복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주로 복용하다라고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약사는 손님에게 약을 줄 때 약 복용법에 대해서 설명해 줘요. 그리고 요즘은 약 봉투에도 약에 대한 설명이 함께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약 이름이랑 복용 방법, 부작용 같은 것들이 봉투에도 나와 있으니까 봉투도 잘 챙겨보면 좋아요. 약마다 복용 시간이 다 달라요. 보통 식전, 식후, 취침 전 이런 식으로 약을 먹어야 하는 시간이 구별되어 있고 약을 살 때 약사 선생님이 알려줘요. 그리고 약 봉투에도 꼭 표시되어 있고요.
식전은 식사 전, 식후는 식사 후, 취침 전은 자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약을 복용하는 시간을 잘 지켜야 약 효과를 잘 볼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요. 식사 전에 복용하는 약은 보통 공복에 먹어야 효과가 잘 나타나는 약이고, 식후에 복용하는 약은 보통 음식물이 있을 때 효과가 높아지는 약이에요. 보통 먹고 나서 속쓰림 부작용이 있는 약은 식사 후에 복용하는 것 같아요. 아까 대화에서는 위보호제를 식전에 먹으라고 했죠? 그럼 위보호제가 위를 먼저 보호해주고 그 뒤에 약을 먹는 거니까 속이 안 쓰릴 수 있어요. 그리고 비염약은 졸릴 수 있다고 약사가 경고를 했어요. 비염약이나 기침약 같은 항히스타민제나 수면제는 먹고 나면 심하게 졸리기 때문에 보통 자기 전에 먹을 수 있도록 처방해줘요. 그리고 그런 약들은 약 봉투에 보면 운전이나 기계 조작을 주의하라고 표시되어 있어요. 아무래도 졸음이 오는데 운전을 하거나 기계를 다루면 위험하잖아요. 대화에서 약사 선생님이 3일치 약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3일치에서 치는 어떤 양을 이야기할 때 쓰는 단어예요. 예를 들어서 3일치라고 하면 3일에 맞는 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을 수 있는 분량의 약이 나왔다는 뜻이고요. 3일치 약, 3일치 음식, 3일치 숙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일주일치 반찬을 미리 만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일주일에 어울리는 양, 일주일 동안 먹을 수 있는 양의 반찬을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회사가 문을 닫아서 3달치 월급을 못 받았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3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돈을 못 받았다는 뜻이에요. 약국에서 약을 담아주는 봉투는 대부분 종이 봉투예요. 약 봉투에 약 정보나 환자 정보가 인쇄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니면 약사가 손님에게 복용 안내를 하면서 약 봉투에 메모를 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대부분 약 봉투는 종이 봉투인데 이 봉투가 큰 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약을 많이 사거나 하면 봉투가 비좁아서 다 안 들어가요. 그럴 때 당연히 다른 큰 봉투에 넣어주겠죠? 그럴 경우에 보통은 비닐로 된 봉투에 다시 담아주더라고요. 비닐봉투는 비닐봉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냥 봉지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가 보통 봉투라고 하면 종이로 된 거랑 비닐로 된 거 둘 다 떠올릴 수 있어요. 그런데 봉지라고 하면 보통은 비닐로 된 걸 떠올리는 편이에요. 그래서 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약국에서 처방전으로 약을 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다음 약국 에피소드에서는 처방전 없이 일반 의약품을 사는 상황에 대해서도 살펴볼게요.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학습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